말하는 시간의 3배를 들어주자.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것이다. 이성으로서 관심이 없던 친구에게 연애 상담을 했는데 내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모습에 끌려서 결국 연인으로 발전했다는 사연을 들은 적이 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마음을 터놓고 속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상처가 치유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미하엘 엔데의 유명한 작품 모모에는 그렇게 남들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마음을 치유해주는 신비한 소녀가 나온다. 모모에게 이야기를 하면 바보도 갑자기 멀쩡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모가 어떤 조언을 하거나 질문을 던져서 그런 생각을 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모모는 그저 얌전히 앉아서 귀 기울여 이야기를 들어줄 뿐이죠. 커다랗고 까만 눈망울로 상대를 지그시 바라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어디에 그런 게 숨어 있었나 싶어 깜짝 놀랄 만큼 멋진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상대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이 마음속에서 정화와 통찰이라는 2가지 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화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고민이나 비밀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음으로써 기분이 후련해지는 작용이다. 그리고 통찰이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머릿속이 정리되어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말한다. 고개를 끄덕인다는 것의 의미. 다음의 심리학 실험은 면접 상황을 토대로 설계한 것이다. 실험에서 연구진은 면접 분위기에 따라 피실험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관찰했다. 먼저 면접관은 수험자를 대할 때 각각 다음과 같이 태도를 달리했다. 1. 처음 15분 동안은 통상적인 면접. 2. 다음 15분은 면접 동안 고개를 자주 끄덕임. 3. 마지막 15분은 고개를 전혀 끄덕이지 않음. 수험자들이 발언하는 모습을 살펴본 결과 2번, 즉 면접관이 고개를 자주 끄덕인 경우에는 수험자들의 말이 가장 많았다. 인생에는 즐거운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 불쾌한 일,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일도 수시로 만나게 된다. 그럴 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의 무게를 혼자서 감당하기란 버거운 일이다. 나의 고통과 비밀을 함께 짊어져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마음 든든한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대체로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 자기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 말은 곧 타인의 얘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사람이 의외로 적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라는 자세는 인간관계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윤활유 역할을 한다. 그렇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라고 맞장구를 치거나 공감해주는 말,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하고 흥미를 보이는 말,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맞추는 행동 등은 상대에게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물론 때로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때도 무조건 반박하고 나서기보다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적당한 간격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렇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라고 맞장구를 치거나 공감해주는 말,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하고 흥미를 보이는 말,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맞추는 행동 등은 상대에게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물론 때로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때도 무조건 반박하고 나서기보다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적당한 간격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렇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며 일단 상대의 입장을 인정한 다음 필요하다면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것이 현명한 자세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저기요, 이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진영씨, 잠깐 이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요청에 예스라고 답하겠는가? 이름은 실체를 상징한다고 한다. 그래서 상대의 이름을 짚어서 이야기하면 호감도가 높아진다. 이 현상은 마음의 거리와도 관련된다. 저기라고 부르는 것과 이름을 분명히 부르는 것은 심리적으로 다가서는 거리에 차이가 난다. 사람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친밀함을 느끼게 마련이다. 또한 이름을 붙임으로써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에게 말하고 있다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이로써 서로 간의 소통에 일종의 책임감을 느끼게 만든다. 그런데 희준 씨, 이번 의제 말인데 맞아요. 성은 씨가 말한 그대로예요. 기중 선배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다양한 대화의 맥락에 이름을 끼워 넣어보자. 다만 너무 자주 이름을 부르면 역효과가 나니 주의해야 한다. 실험 결과 처음 만난 여성의 이름을 15분 동안 6회 이상 부르자 부자연스럽고 무례하다는 반응이 나타났다. 상대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은 대화의 첫머리나 중요한 전환점 등에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리는 참 닮았어라는 키워드. 한 학교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서로 어떻게 친해지는지를 시간을 두고서 관찰했다. 가장 먼저 친해진 상대는 방이 가까운 친구였지만 최종적으로 가장 가까워진 상대는 취미가 서로 맞는 친구였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야 서로 가까워진다. 공통점이 있는 사람은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열기도 어렵지 않다. 말솜씨에 자신이 없다면 일단 겉모습에서 공통점을 만들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미러링이라는 수법으로 은근슬쩍 상대의 몸짓을 따라해서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높이는 것이다.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된 상태를 임상심리학에서는 라포르라고 부른다. 대화 전에 라포르를 구축할 수 있다면 잘 모르는 사람과도 상당히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이때 필요한 또 한 가지 팁은 대화 중간중간에 우리는 참 닮았어라는 메시지를 담는 것이다. 정말 나도 그런데,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하는 식으로 두 사람의 공통점을 은근히 강조해보자. 그런 대화가 반복될수록 상대방의 의식 속에 친밀감이 쌓이고 경계심은 사라져 심리적 거리가 한층 좁혀질 것이다.